그 다음에 이제 26번 보면요. 구운 육류의 가열 분해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고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도 생성되기도 하는 유독 성분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운 육류, 단백질 식품을 고온 가열할 때 많이 생기는 아이들이 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배웠습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인데 이때 같이 알려진 게 이환 방향족 아민류, 요런 아민류 같은 경우도 우리 단백질을 고온 가열할 때 자주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7번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제가 점탄성을 나타내는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을 하면서 마가린, 육류, 펙틴 젤, 가소성 고체, 지방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우리 마가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마가린, 생크림, 버터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마가린, 생크림, 버터 이런 아이들은 물리적 성질이 가소성에 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탄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콩에 함유된 특성 성분이 아닌 것은 28번 나오고 있네요. 콩에 함유된 특성 성분이 아닌 것은. 그래서 콩에 함유된 특성 성분으로는 우리 건강기능성 물질로서 이소플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화제로 사용하는 레시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두류를 제조할 때 라피노스 등 소당류가 좀 적은 아이들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뭐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콩에는 라피노스와 같이 소당류, 올리고당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콩의 영양저해 물질로 트립신 저해제나 혈구 응집소 등이 있는데요. 쿠어세틴, 이 중에 쿠어세틴 같은 경우는 양파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양파의 주로 대표적인 성분으로 쿠어세틴은 콩에 함유된 성분이 아닌 거다. 콩에 함유된 성분이 아닌 거다. 그래서 그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양파의 주 성분인 쿠어세틴을 고르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문제 볼게요. 29번 문제 보면요. 졸과 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졸과 젤. 우리 졸과 젤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에 답은 뭐야? 3번인데요. 우리가 3번의 예를 보시면은 졸과 젤은 온도 변화나 분산매인 물의 증감에 의해서 항상 가역적으로 변환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졸과 젤 설명할 때, 젤을 특히 설명할 때 가역적 젤과 비가역적 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졸을 가열 건조시키면 겔이 되는데, 이게 가역적인 겔이 있고 비가역적인 겔이 있다. 그래서 가역적 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곰탕 같은 것을 예를 들었고, 비가역적 겔 같은 경우는 뭐죠? 뭐 달걀찜 이런 것을 예를 들어 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맞는 보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화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호화전분, 노화성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요. 수분을 15% 이하로 줄인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 이하로 줄이게 되면 어때요? 얘네들이 만나서 다시 수소 결합을 다시 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해서 얘네들이 잘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15% 이하일 때는 노화를 억제시킨다. 맞는 표현이고요. 유화제를 첨가하면 호화 상태의 안정화를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도 맞는 표현이겠고요. 설탕은 탈수제로 작용을 해요. 설탕은 탈수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보관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냉장 온도는 보통은 4도씨 부근을 냉장 온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가장 노화가 잘 되는 온도가 0에서 4도씨 부근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냉장 온도에서 보관을 하면요. 노화를 억제하지 않고요. 노화를 오히려 촉진시킨다 라고 하면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유지의 3패 측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전에 기출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유지의 1차 산화생성물과 2차 산화생성물을 쭉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